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날 차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워낙 많이 팔리기도 했고 그만큼 인기 스타이기도 하죠. G80과 함께 제네시스 브랜드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끈 녀석이 바로 이 대형 SUV GV80입니다. 베스트셀링카로서 탄탄한 입지를 굳혀온 GV80이 부분 변경으로 돌아왔죠. 한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인기가 많고 어마어마한 또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 GV80 왜 한국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하는지 낱낱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이틀 정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매우 만족스러운 차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조금 더 강화된 상품성,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외관입니다. 솔직히 크게 바뀐 부분을 찾기는 힘들어요. 차를 아주 좋아하는 소비자가 아닌 이상은 기존 GV80과 어디가 달라졌다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 GV80의 디자인 자체가 너무나도 완성도가 높았고 멋있었기 때문에 굳이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크게 임팩트 있게 바꿀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디테일 포인트만 좀 달라졌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릴이에요. 조금 더 명확한 인상을 가졌습니다. 두 줄 형태로 약간 레이어드 지어서 표현을 해놨는데 한층 더 입체적이고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도 부쩍 얇아졌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를 MLA 시스템이다 라고 부르고 있죠.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얇으면서도 기능적으로는 훨씬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간 얼음 조각 큐브를 하나하나 박아 놓은 것 같은데 진짜 세련되고 멋있으면서도 이 시야 각이라든지 오토 하이빔을 켰을 때 능동적인 이 매트릭스 형태의 빛을 내뿜는 이 기능들이 정말 훌륭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모습에서의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범퍼의 디자인도 살짝 바뀌었습니다. 한층 더 큼직해진 공기 흡입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 차의 웅장한 존재감, 그리고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주기에도 만족스럽죠. 그리고 보닛에 제네시스 엠블럼이 한층 더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기호쉐 패턴을 넣어서 무언가 좀 고급스럽고 깔끔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부분도 차이점입니다. 옆모습은 부분 변경답게 그렇게 큰 특징을 찾기는 힘들고 제네시스의 두 줄짜리 램프를 형상화한 새로운 22인치 휠은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휠도 휠이지만 이 안쪽을 채우고 있는 약간 골드색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이 조합이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뒤태도 그렇게 큰 변화를 찾기는 힘듭니다. 테일램프의 형상이나 그래픽의 느낌도 솔직히 저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찾기는 힘들고요. 범퍼가 그나마 조금 달라졌네요. 배기구의 모습을 안쪽으로 숨겨 놓았고요. 살짝 각을 지어서 깔끔하게 크롬 도금을 형상화했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선한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모습은 역시 GV80답게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아주 늘씬하게 빠져있는 차체 옆면의 캐릭터 라인은 물론이고요. 약간 루프가 살짝 내려오는 듯한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 형태를 잘 보여주죠. 크롬 도금도 적재적소에 잘 넣어서 화려한 맛도 키웠고요. 그리고 트렁크 루프 끝단에 약간 보조 제동등이 위치해져 있잖아요. 그 안쪽에 별도의 카메라를 더 넣어서 이렇게 디지털 룸미러 형태도 제공을 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내는 외관에 비해서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거 끝내줍니다. 진짜 멋있는 포인트다. 솔직히 라이벌뿐만 아니라 웬만한 자동차 회사 다 통틀어서 제네시스의 이 화면은 단연 최고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려 27인치 사양에 달하는데 그 어느 부분 하나 끊김이 없습니다.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모니터까지 일체형으로 아주 크게 위치해져 있죠. 이음새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효과와 함께 더 넓어 보이는 이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채우는 인포테인먼트 UI 시스템도 이 커다란 화면을 너무나도 잘 활용하게끔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신형 GV80의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꼽으라면 바로 요 27인치 디스플레이 모니터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각종 기능은 이렇게 크리스털로 조각된 컨트롤러로 깔끔히 표현이 되어져 있고 물론 터치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 같은 경우도 적당한 크기로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서 계기판 쪽으로 연결이 되는, 구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게 각 타일을 조정해서 배치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무척
가장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체도 상당히 면적이 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와 RPM의 영역은 이 한쪽 끝에 작게 위치해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만큼 활용할 공간이 무궁무진하다. 정말 칭찬하고 싶네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달라진 부분은 바로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투톤 가죽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안쪽을 채우는 버튼의 모습이나 새로운 신규 엠블럼마저도 그리고 3스포크 타입으로 되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층 더 고급감을 높였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감각, 물리 버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그 셔틀 느낌도 표현을 해놨고 터치로도 상당히 다양한 감각을 제공을 하는데 저는 운전을 하면서 꽤나 만족스러웠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 정중앙도 크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GV80 같은 경우는 살짝 완만하게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물리 버튼이 많았다면 지금은 조금 더 수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전부 다 터치로 마련을 했죠. 특히 공조장치 같은 경우는 요즘 현대차 그리고 제네시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별도의 그래픽과 함께 깔끔한 터치 버튼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저는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볼륨이나 온도 조절, 딱 비상등, 정말 필요하고 직관적인 것들로만 물리 버튼을 최소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 부분은 칸막이 형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각종 USB 단자라든지 12V 소켓 등이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생각보다 깊지는 않아요. 저는 이 뚜껑을 딱 열면 굉장히 안쪽까지 무언가 이 대형 SUV답게 수납할 공간이 많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휴대폰 하나 정도 딱 놓으면 더 이상 무언가를 놓을 공간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 가운데 센터 터널에 특히 컵홀더의 면적이 한층 더 커졌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 역시도 제법 깊기 때문에 SUV의 활용도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불만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끄럽게 이어져 있는 이런 각각의 단차 없이 정말 심리스하게 버튼류와 이런 소재가 적절히 믹스매치된 모습도 참으로 마음에 들고요. 조그 셔틀과 함께 아래쪽에는 크리스털 모양의 전자식 변속 다이얼,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와 터레인 모드까지도 알맞게 버튼만 누르면 변경할 수 있는 딱 필요한 것들로만 깔끔히 자리 잡아져 있네요. 이런 크리스털 조각들은 정말 이뻐요. 볼보나 BMW가 굉장히 잘하는 영역인데 제네시스도 전혀 꿀리지가 않습니다. 대시보드의 형상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화면 자체가 디자인의 틀을 바꿔 놓았기 때문에 한층 더 단락을 지어 놓아서 소재를 꾸며 놓은 모습도 인상적으로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죽의 느낌이나 퀄리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GV80 실내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포인트가 바로 이 도어 트림의 이 가죽 느낌인데요. 지금도 완전 너무 훌륭합니다. 레인지로버 같이 진짜 이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의 럭셔리 하이엔드 트림과 놓고 봐도 이런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있어빌리티 하면서도 고급스럽게 꾸며놓은 모습은 절대 꿀리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운드 시스템도 변화가 있습니다. 렉시콘에서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특히 여러 가지 음향에 맞춰서 내 입맛대로 조절할 수 있는 서라운드의 범위라든지 베오소닉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거든요. 뱅앤올룹슨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서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비싼 옵션이긴 하지만 뱅앤올룹슨은 꼭 넣을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2열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너무나 여유롭고 넉넉하면서도 상당히 안락한 공간감을 잘 제공합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특징인 등받이 각도가 상당히 뒤로 젖혀져 있다라는 점 역시 GV80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 있고, 쿠션 형태의 이 헤드레스트도 잠이 저절로 쏟아질 것 같아요. 공조장치, 송풍구, 여러 가지 충전 단자들 아낌없이 다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선쉐이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 선루프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시승차는 그냥 알칸타라 지붕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화장 거울이 위치해져 있는 모습까지도 쇼퍼 드리븐의 영역으로도 충분한 모습의 GV80의 2열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 2열은 전동식으로 모두 다 시트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트렁크 공간도 넉넉합니다. 역시나 큼직하게 열리고 굉장히 광활한 스페이스를 제공하죠. 트렁크 바닥면은 솔직히 수납할 공간이 많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트렁크 자체가 워낙 크니까 불만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2열을 자동으로 올리고 폈다 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전부 다 들어있다라는 것도 참 마음에 들고요.
자, 그렇다면 GV80 주행 느낌은 어떨까요? 먼저 이 녀석 국내 시장에는 가솔린만 나옵니다. 2.5 터보, 3.5 터보 두 개로 위치해져 있고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녀석은 3.5리터 터보 모델이에요. 최고 출력이 380마력, 최대 토크 54kgm를 발휘하죠. 넉넉합니다. 전혀 부족할 게 없죠. 그리고 심지어 스포츠 모드에 놓으면 굉장히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마저 일으키게 하는 높은 숫자에 위치해져 있고요. 근데 그보다도 처음 딱 주행을 이어나갔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반응은 진짜 조용하다입니다. 이 정숙성이라는 부분이 기가 막히게 잡아 놓았네요. 특히 뭐 바닥소음이나 풍절음도 좋기는 하지만 엔진음을 잡은 게 신의 한 수입니다.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게 밟고 아니면 고RPM으로 향하는 순간에서도 무언가 엔진음이 들리지가 않아요. 네, 그 정도로 정말 조용하게 차를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풍절음이 조금 더 신경 써서 들리게끔 위치까지도 그만큼 정숙성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거죠. 물론 아무 음악도 틀지 않고 정말 무음인 상태로 주행을 이어나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뱅앤올uf슨 사운드 시스템에 의지한 채 주행을 하면 그 어떤 불필요한 잡음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다라는 게 첫인상입니다. 가솔린차 특유의 부드러운 주행 질감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특히 3.5리터나 되는 굉장히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에다가 터보까지 붙였기 때문에 특히 저속에서 출발하거나 아니면 중속에서 고속 영역으로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부족함 없이 늘 풍부하게 차를 이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 대형 SUV이기도 하고 막 4륜 구동 시스템에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가뿐하게 우리가 원하는 속도 그 이상의 영역에서 차가 재빠르게 질주하는 이 느낌이 정말 좋네요. 실제로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흡음 타이어 적용하고 흡차음제 보강하고 테일게이트의 차음 성능 개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소음 경로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동급 최고 수준의 정숙성도 놓치지 않았다라고 제네시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별 차이를 극명하게 나눈 것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먼저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마이 모드까지 총 4가지를 지원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구동력을 배분하는 터레인 모드는 또 별도로 위치해져 있어요. 이 에코는 상당히 차분한 반응을 유도하고요.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도 RPM을 격하게 쓰지 않죠. 컴포트는 확실히 승차감에 매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에코와 컴포트보다도 이 스포츠 모드가 기대 이상입니다. 솔직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이 차의 성격을 봤을 때 약간 뭐 재미라는 부분은 좀 그냥 무난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스포츠 모드로 딱 바꾸면 일단 이 시트의 이 옆구리 볼스터 기능이 쫙 운전자의 몸을 딱 잡아줍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묵직해져요. 그냥 단순히 무게감만 조금 준 게 아니라 상당히 묵직해집니다. 그리고 가상 사운드도 활성화가 되거든요. 약간 으르렁대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살짝 가속 페달 밟아보면 야 굉장히 잘 나가요. 훅훅 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거든요. 재밌네요. 재밌기도 하고, 스티어링 휠도 무거워지고 이 세시 컨트롤도 탄탄하게 받쳐주니까 나름 운전의 재미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네시스의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입이 닳도록 칭찬해도 전혀 저는 아깝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G70이나 아니면 G70 슈팅 브레이크처럼 조금 더 스포티한 감각을 지향하는 제네시스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비교했을 때는 세팅 값이 조금 소프트한 쪽에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스포츠 모드에서만큼은 꽤나 탄탄하게 노면을 잡으면서 아주 맹렬하게 질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차선 변경이나 여러 가지 코너를 들어갔다 나가는 순간에서도 나름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에서 살짝 요철을 만나서 한번 튀기는 이 느낌에서도 상당히 탄탄하고 안정적이게 차를 잡아주고, 이 상황에서 다시 고속 코너를 쫙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혀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차를 기가 막히게 잡아주네요. 굉장히 불안하게 고속에서 요철까지 이렇게 튕기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그런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온전히 제 능력을 잘 수행해내는 모습, 스포츠 모드에서만큼은 꽤 재밌다, 기대 이상의 실력을 맛볼 수 있다. GV80에서 말이죠. 3.5리터 엔진이 주는 이 넉넉한 힘을 가지고 세시 컨트롤의 완성도도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무언가 내가 조금 오늘은 좀 달리고 싶어 하면 스포츠 모드 놓고 열심히 달려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GV80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녀석 비싸요. 네, 분명히 신형으로 오면서 가격 조금 더 올랐고요. 특히 지금 시승차는 3.5리터 엔진의 풀옵션 사양이기 때문에 뭐 앞자리 숫자 8은 기본이죠. 확실히 비쌉니다. 수입차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가격 면에서도 꿀리지 않는 게 GV80인데,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GV80에 대한 애정과 열정, 사랑, 인기, 판매량으로 증명이 되죠. 정말 대단한 녀석이에요. 분명히 비싼 차인데,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이면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지만 GV80을 선택하는 이유 명확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전히 가격 대비 성품 구성과 가치가 월등히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디자인이나 이런 구성이 진짜 세련되고 멋있어요. 이 모던한 감각, 이 도심에서 이 차를 가지고 운전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합니다. 그 누가 봐도, 차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고급차다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현대차, 특히 제네시스에 아낌없는 기술들이 가득 탑재가 되어져 있고, 공간이면 공간, 뭐 어느 부분 하나 크게 단점을 찝을 게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수리라든지 유지 및 관리 비용까지 말이죠. 다양한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역시나 GV80은 건재하다, 아직까지도 잘 팔릴 만한 그 여력이 충분한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더 좋아진 상품성, 그 상품성에 비교하면 가격 인상폭이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SUV답게 그 명맥, 명성을 지금까지도 너무 잘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은 제네시스 대표적인 대형 SUV죠. GV80을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전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 기자였습니다. 안녕!